예, 글로벌 경제 위기와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그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 계속해서 이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IMF나 그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처럼 외부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중국의 정책에 재편성되고 중국 경제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로 이제 2000년대 중국의 그 경제 구조는 그 과거 80년대, 90년대와는 다르게 그 형성이 되고 있죠. 가장 큰 계기가 2000년에 중국 자본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라고 하는 저우 주출고 전략이 이제 실시가 돼서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개혁 개방이 세계 경제 질서에 그 편입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앞두고 중국에서 그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 지원하는 이러한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2001년 말 이제 중국 경제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2002년에 이제 16차 당대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이 그 경제 전략은 보다 개방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이러한 전략이 그 비교적 빠른 시기에서 마무리되면서 WTO 체제에서 2005년도에서는 FTA 전략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됩니다. FTA 전략의 목표는 이제 신시장,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제 보다 그 잠재적인 시장, 개도국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중국이 시장을 그 다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선진국과의 어떤 교역을 통해서 이 통상 마찰이 이제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레드오션에서 이제 블루오션으로의 어떤 전환.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과 에너지의 확보,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의 그 도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 FTA 전략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 시작이 2005년도 아세안 그 동남아 국가연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0차, 11차 5개년 계획을 거쳐서 중국이 그 중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단계인 올림픽을 치르고 엑스포를 치르는 이러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10년대를 지나서 중국 경제의 그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이 그 탐지가 되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중국 경제의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과거의 그 높은 수준의 8, 9, 10 정도의 그 고도 성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중장기적 경제적인 균형 수준으로서의 그 신상태, 뉴노멀이라는 신常态라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이제 수렴을 하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예전과의 그 같은 동일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그보다 이제 낮게 되면서 점차 이제 7%, 6%, 5%,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4%대까지도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 중국 경제의 어떤 그 균형점이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 맞는 적절한 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제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5% 내외에서 그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높지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중에서 중국 경제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전 세계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 경제 구조의 그 새로운 변화, 글로벌 경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이러한 그 중속 성장의 이러한 수준들. 그래서 그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성장률 하락은 새로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또 새로운 어떤 경제 구조 속에서 정상적이고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수준에 그 수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성장률이 5% 정도가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 그러한 그 성장이죠. 그래서 그 국가적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1인당 GDP라는 어떤 좀 더 질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국부, 국가의 어떤 지표보다는 1인당 그 지표, 그래서 이제 국부보다는 이제 민부,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삶의 수준의 향상이 좀 중요한 그 과제로서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장 동력의 변화입니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이 역시 이제 개혁 개방과 동시에 추진된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생산을 확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물량들을 또 수출을 하는 이러한 중국에서 수출 지향형 공업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전통적인 개혁 개방 시대 성장 동력이었죠. 그래서 시장화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고, 92년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후로 이제 외국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의 어떤 경쟁들이 시작이 되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공업화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전략 속에서 제조 강국으로서 이제 입지를 이제 굳히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러한 시기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주로 이제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 동북 지역의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이제 추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FDI 유치를 통해서 제조업에 투자하고 이걸 수출로 이어지는, 또는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 무대가 이제 달라진 것이죠. 그만큼 이제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는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이제 전략적 시장으로서의 금융,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 이런 시장들, 그리고 건설 시장에 있어서 공공 부문의 이러한 공사를 외국에 이제 개방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문화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거대한 백화점의 설립 허가가 과거에는 상무부 허가로 돼서 굉장히 힘든 구조였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지고, 그래서 2000대 초반에 전략적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이제 중국이 2001년도에 이제 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국가와 이제 동일한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진행이 됐었고, 2005년, 2006년 정도에 이제 이러한 단계적 개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 이제 중국 기업도 과거에 이제 진출하지 못했던 이런 해외 시장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민간 대기업 또는 국유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이런 적극적인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수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수출의 어떤 이러한 감소분을 국내 시장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내수 시장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14억 인구의 어떤 빅칸트리로서는 내수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수출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내수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내수 시장은 단순히 지역으로서의 중서부 내륙 또는 이제 동북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이런 중국 전 지역이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의 어떤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구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08년 이후부터 내수시장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과 함께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어떤 이 구매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에도 대략적으로 2000년대 이제 중반 2005년 정도부터 근로자 임금이 이제 거의 20에서 25%씩 매년 상승되어 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자금으로 이제 교환하기가 이제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수출에 타격을 입은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가 개량을 위한 이제 건자재 그리고 이제 소형 자동차 이런 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13%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부족한 이제 구매력을 보완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FTA 유치를 통한 어떤 수출 위주에서 내수시장 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성장축을 가지고 중국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산업 구조의 변화. 이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연해 발전 전략을 통해서 연해 지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해 지역에 저렴한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하는 것이 하나 이런 연해 발전 전략의 모델인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세계의 시장이다.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을 육성하면서 내수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거기에서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하고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이제 확대되는 뭐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중국의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하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도 추월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또 격차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격차를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2013년부터는 이러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추월하고 하는 그래서 3차 산업이 주도하는 어떤 중국 경제 과거와는 다른 그러면서도 2차 산업은 또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2015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죠. 3차 10개년 계획 속에서 2025, 2035, 2045를 통해서 제조 강국, 세계 1위의 어떤 제조 국가로의 어떤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이 시장의 확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산업과 시장의 확대가 이제 있게 되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출생률은 하락하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 시절부터 시작했고 한국은 비교적 일본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 출생률 하락의 문제는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죠. 중국도 이런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의료의 발달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고령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수준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2012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아래 표처럼 이제 장기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2012년 상황에 중국은 대응 전략으로 이제 그 후에 2015년이죠. 일가구 이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일가구 삼자녀 정책까지도 이제 내놓고 있지만 이 출생률의 어떤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의 이러한 추진과는 별도로 실제 이제 가구에서 적정 어떤 가임 인구라든가 또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출산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변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출생한 아이가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 역시 뭐 한 14년 정도의 그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인구 구조가 그 이러한 저출생률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어떤 가속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 기간 또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 경제의 성장의 하나의 원천이 됐던 이 잉여 노동력, 이제 초과 노동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과 노동력이 가져온 것은 이제 저렴한 그 임금이죠. 이러한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그 공업화 모델. 그래서 과거에는 인구가 경제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인구 보너스의 시대에서 점차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그 감소하면서 이제 인구 부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전환에 맞춰서 또 인구 정책이 실시가 됐지만 좀 늦은 감이 있고 당분간은 어떤 이러한 인구 구조가 그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임금의 뭐 상승 문제도 있지만 이제 노인 빈곤의 문제, 노인 빈곤. 중국의 그 고령화 인구가 점차 이제 그 많아지고 이 노인층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달리 그 중진국 수준에서 이러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의 어떤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취약점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력으로 또는 국가의 어떤 그 복지 제도의 시스템화에서 뭔가 그 노인 문제가 그 다루어지는 것이 지금 중국의 하나의 어떤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또 부유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부유한 어떤 실버타운도 건설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제 이러한 특히 이제 보험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이제 90년대 말 정도에 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그 이 보험 문제 그리고 2000년대에 그 전략시장 개방을 통해서 이런 외국 보험사의 어떤 그 국내 진입, 그러니까 중국 내 진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그 가입을 하고 했지만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 계획정지 시절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년 때까지 이제 그 고용을 보장하면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 그렇지만 90년대에 이미 많은 그 국유 기업들이 이제 재편이 되고 하면서 민영화가 되고 청산 기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종사했던 이러한 그 사람들은 노인층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계층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러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제 처해 있다는 것이죠. 출생률을 이제 상승시키고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적 그 과제로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이런 그 노인 계층이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적합한 그런 시장들 실버 산업이 이제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1가구 2자녀, 3자녀 정책을 중국에서 이제 실시함으로써 그 신생아 또는 그 아동 관련된 이런 시장, 교육이라든가 뭐 완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장들이 또 그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전체 인구 중 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점차 이제 그 늙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나이가 든다. 뭐 이런 그 용어가 있듯이 중국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아래 부분의 그 도표는 중국 인구의 중위수, 중국의 어떤 평균으로 낸 연령, 평균 연령이 점차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죠.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과거에 이제 많았는데 점차 인구 억제 정책을 통해서 낮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1가구 1자녀 정책이 2자녀, 3자녀로 확대됨으로써 출생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죠. 이제 실제 얼마만큼 이제 높아지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추후에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그 2.1명을 낳아야지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유지가 되는 뭐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중국은 그 합계 출산율 아래로 그 지금 그 지표가 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이제 중국 총 인구도 이제 그
증가세가 좀 감소해 나가는 이러한 속에서 생산 가능 인구 아래 그 파란색 선을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꺾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이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부채 시대로 이제 인구 전환이 되면서 인구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 구조의 변화입니다. 분배 구조.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서는 이제 균부론,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 균등 분배를 이제 강조하는 이제 사회주의 조화 사회로 이제 그 하나의 국가적인 어젠다를 표방하고 있죠. 자, 국민 총소득에서 이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이제 소득 불평등이나 도농 간 소득 격차 이런 것이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90년대 그 공업화를 통해서 도농 간의 어떤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화됐고, 이러한 그 빠른 속도의 어떤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빈부 격차가 또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정책의 혜택을 받는 계층과 지역, 그렇지 못한 계층과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뭐 진위 계수라고 나오는데 진위 계수는 이 불평등도를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사회주의 개혁정치 시대에서는 뭐 2%대를 상회하는 이러한 수준의 비교적 저발전 수준이면서도 비교적 이제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점차 이제 0.3으로 가면서 그 개혁 개방 시기에 이런 격차가 이제 증가되는, 그리고 90년대에서는 거의 0.4 정도, 0.45에 육박하는, 그래서 0.4가 넘어가는 수준이면 폭동이나 뭐 시위,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중국은 이미 그 정도 상황에 육박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진위계수 통계로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것이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고 2009년부터 점차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되지만 아직도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불평등도는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그래서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도 바뀌고 그 환경 오염을 하는 이러한 과거의 어떤 발전 방식으로부터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채택이 돼서 하고, 과거에는 다른 이제 정책적으로 연해 발전 전략, 이 선부론에 의해서 야기된 정책의 실패, 일종의 이러한 소득의 격차를 균부론이라는 새로운 그 정부 정책으로서 이제 완화시켜가는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중국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대 이런 부분들은 그 과거 지표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분배 구조가 이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빈곤층이 또 상당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프로스는 점점 작아지지만 이 빈곤층의 절대 인구는 뭐 몇천만에 가까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작은 국가 수준의 이러한 빈곤 인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진핑 시대 2021년을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에 맞춰서 중국의 모든 인구, 모든 지역에서 이제 중산층 수준에 도달하겠다라는 이러한 국가 발전 전략 목표를 이제 세운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수준을 전 지역에서 모든 국민에 달성하지는 못했고, 이제 평균적으로 중국이 이제 중진국에 진입하면서 평균적으로 이러한 수준을 도달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산층, 중등 이 규모의 어떤 이런 수준을 중국에서는 이제 소강, 작은 건강, 중국어로 이제 샤오캉이라죠. 그래서 샤오캉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식 정의로 보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이 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샤오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샤오캉 사회 건설, 이것이 이제 평균적으로 달성을, 일부는 이제 부유하고 일부는 이제 샤오캉 수준, 일부는 이제 좀 영세한 이런 수준, 평균적으로는 이제 샤오캉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 뭐 이러한 어떤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떤 2021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그 샤오캉 수준에 도달한 중산층 인구가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국의 구조는 이제 그 인구 구조를 이제 그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보죠. 그래서 하층 계층이 이제 그 아래로 집중되고 고소득층이 이제 적은 이것이 점차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면서 역피라미드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보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존재하게 되는. 중국은 한 다이아몬드형에서 지금 항아리 정도. 중국은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항아리 수준으로 해서 중간 부분이 두터워지는 이러한 현상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은 그 저소득층이 이제 중소득층으로, 중소득층이 이제 고소득층으로 상향 그 운동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산층도 그 상중하로 이제 나눠서 이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이 전반적인 중산층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이제 또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생계 수준에서 그 생활 유지하던 수준에서 보다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의 일부가 많은 부분이 점차 여가형 소득, 이러한 그 보다 생계형을 벗어난 어떤 소득에 지출할 소득이 이제 더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분배 그리고 이제 소득 구조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